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기시다 일본을 군사 대국으로 이 타임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독도는 일본 땅 주장, 이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뭐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패싸움 하듯이 편가르기 해가지고 패싸움 하듯이 그냥 진실을 왜곡하고 가스라이팅하고, 그리고 모든 자기들의 입장만을 위하여 사실을 완전히 가장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시다가 일본을 군사대국으로, 그리고 이 기시다의 속마음이죠, 당연히. 네, 그리고 독도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 일본하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상황을 다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중국이 하는 수법이고, 또 뭐 러시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과거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주의 국가들이 하는 수법들이죠. 분쟁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그걸 빌미로 해서 전쟁을 터뜨려 버리는 건데, 독도는 일본 땅이다 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한국하고의 분쟁을 만들고, 또 일본이 러시아, 중국하고도 계속 분쟁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이제 그러한 전쟁에 자기들의 합리화, 그리고 자기들의 이러한 빌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국제관계라는 것은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는 거예요. 네,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이 아군, 또 적도 없다. 그것을 잘 말해주는 게 그동안의 국제 정세가 다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소련 같은 경우에도 2차 세계대전 때 미국하고 같이 한편으로 싸웠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또 뭐 이 미국하고 이제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러시아하고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국제관계라는 것은 계속 정교 1등을 위하여,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싸움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을 우리 동지다라고 생각하고 일본에 극단적인 친일 정책을 쓴다든지, 또 중국이 우리 친구다 하면서 극단적인 친중 정책을 쓴다든지, 또 북한이 우리 친구다 하면서 또 우리 민족이다 하면서 극단적인 친북 정책을 쓴다든지, 극단적인 친미 정책을 쓴다든지, 이러한 것은 아주 그 미숙한, 아주 그러한 외교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전도 보면은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베트남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소련과 중국이 돕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베트남이 중국과 또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중국을 또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항상 영원한 동지, 영원한 적도 없고 이해관계, 오직 그냥 정교 1등 하려고 하는 그런 이해관계에서 빚어지는 충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게 자꾸 이 기시다 이름처럼 기시다 하는 거죠. 기시다.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일본한테 가서 기고, 또 미국한테 가서 기고, 이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도를 보세요. 인도는 당당하게 핵 개발하면서 계속 미국, 중국에게 견제를 받으면서도 버티면서도 지금 보세요. 지금 뭐 인도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래서 한국의 가치를 올리는 게 도리어 우리가 교묘하게 미중 상황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외교예요, 그게.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가 하도 외세에 침입받으니까 프랑스 전쟁, 또 미국 전쟁, 또 중국 전쟁, 거기다 일본의 또 지배, 일본이 이제 보호령으로 해서 또 지배한 적이 있죠. 뿐만 아니라 몽골의 아주 그 침입, 중국의 천년 지배, 이런 걸 하도 겪다 보니까 외세에 대해서는 활용론으로 가는 거예요. 활용론. 네, 그래서 우리가 국익을 중심으로 해서 활용론을 잘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일본을 군사대국으로 기시다 인터뷰에 발칵 뒤집힌 일본 정부, 네,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은 기시다 지지율은 50% 이상으로 껑충 올랐다. 외교 성과다. 네, 그러면서 이 지금 이데일리에서 보도한 거 보면은 계속 오르는 기시다 지지율, 한국 항복 받아냈다는 일본 정서. 결국에는 한국이 우스워지는 겁니다. 우스워지는 거.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거는 잘못하고 있는 외교인데 이걸 가지고 국힘이 계속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감싸 돌고, 그리고 지금 뭐 한미일 오직 이 안보 이것만이 최고인 것처럼 빠져 들어가다가는 많은 걸 놓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측면들이 가장 중요한데 경제는 뒷전이고 이것이 서민들의 절망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뒷전으로 삼다 보면은 너무나 잃어버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중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용의 가치,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중용의 가치를 가지고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공산당이나 중국 공산당에 당당하게 맞서면서도 우리가 국가보안법이나 국제간첩제재법, 국제스파이 단속법을 경계하면서, 그러면서 국익과 안보를 지키면서도 경제는 우리의 최대 국민의 이익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가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일본 한국위원 독도 방문에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일본 어린이 독도는 일본 땅 세뇌 교육시키고 있다. 이 서울신문에서 보도했어요. 일 전신간 독도 퍼즐 논란. 계속 이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다 잃어버리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네, 일 기상청이 지진 지도에서 독도는 일본 땅 표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여기에 이제 서경덕 교수가, 성신여대 교수가 시정을 촉구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네, 일본 타임지 제목 기시다 군사대국 꿈꾼다에 이의를 제기했다라는 것인데, 이게 사실상 뭐 기시다 군사대국 꿈꾸는 거는 당연한 거죠. 네,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윤 정부와 국힘은 정신 차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신 못 차리면 국민들의 저항이 커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